안녕하세요. 오늘 날씨 덥네요. 매미 소리도 쥐기네. 오늘 메뉴 A 힐링 라이브 소통입니다. 물멍은 약간의 물고기 멍도 있나봐. 동네 냇가에 이렇게 많아요. 딱 세봤을 때 한 수백 마리? 1000마리는 돼 보이는데, 얘네들이 연어라고 생각하고 그슬로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재밌겠죠. 연어 눈에도 희미하게 보이는데 과연 화면으로 잘 보일지가 좀 의문이긴 합니다. 얘네들이 진짜 애기들이야. 얘네들은 진짜 애기들이야. 이제 태어난 지 거의 이틀 된, 아니야, 알이니까 한 3일 됐을라나? 이걸 연어라고 생각하고, 제 유튜브 힐링 이모 가면 내가 연어를 못 먹는 이유 해가지고 이렇게 태평양을 거슬러 올라온 연어 얘기가 있어요. 한번 보세요.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30분이죠? 1분 전이구나. 사실은 이런 시골길이라고 해놓고 어디 동네 꽃길 걷고 있어서 이게 뭔가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라이브 득방이라 생각하고 그냥 이 시간에 누워 계시지 않는다면 그냥 엎드려 있거나 앉아서 귀만 열어주세요. 제가 인도에서 사기당한 썰을 풍겨 있는데 그 영상을 편집해서 올리고 싶은데 영상 자체가 다운로드가 안 돼요. 같이 다니는 사람들이 아무나한테 말을 잘 거니까 참 오지랖이다라고 하는데, 또 뭐 할 것 같은데 안 하는 게 있고 절대 안 할 것 같은데 하는 게 있어서 예측할 수 없는 오지랖입니다. 특히 이렇게 저는 이게 기촌 생활 자체도 약간의 여행이라 생각하잖아요. 사람이 두 개의 인생의 인생 1막과 2막 인생의 차이는 돈을 벌면서 사느냐, 돈을 못 벌고 사느냐, 이 자본주의에서의 위치의 문제지, 벌어도 살고 안 벌어도 산다는 아주 엄청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너는 거기서 뭐하냐? 우리 친구들이 너는 거기서 뭐하냐 이렇게 물으면 시골에서 많은 분들이 생각하죠. 별로 할 거 없을 것 같죠? 할 거 없다 라고 생각을 할 것 같아. 뭐 먹고 살지? 특히 심창은 인구가 소멸되고 있는 지역이에요. 25,000명이 안 된단 말이죠. 제가 10여 년 전에 여기 왔을 때는 3만 명이 안 돼서 이 동네 목표가 인구 3만 명을 채운다, 막 군수님이 그러고 있었거든요. 우리 군도 인구 3만 명을 달성해야 된다 그러던 게 10년 전인데, 코로나 때 기촌을 했더니 23,000인가 24,000인가 25,000이 안 돼갖고 뚝 떨어진 거예요. 심각하다. 시골들 무주도 마찬가지고, 전북에 이름 되면 아는 임실, 무주, 여기 순창, 나머지도 많은데 내 기억은 못하겠어. 그 중에 하나가 인구 소멸 지역이란 말이에요. 특히 노인 인구가 한 40%가 좀 안 돼요. 엄청나게 많죠. 그러니까 100세 이상이 100세 가량 되시는 그 장수 마을도 있고, 저도 이제 이것저것 하던 5잡, 제가 작년 5잡 했다고 했잖아요. 5잡 했던 일 중에 마을회관에 있는, 예전에는 이제 경로당이라고 했는데 노인 쉼터 마을회관에 가면 90대 분이 정정하게 계셔. 와, 그래서 깜짝 놀래요. 그래서 제가 서울에 있는 사람들하고, 저도 50대인데 서울에 있는 60대하고 얘기하면 약간 인생 다 살은 것처럼 얘기해. 왠지 사회에서 도태되고 이제 일단 남자의 뭐죠, 청춘 인생은 끝났고 약간 다 살은 것처럼 얘기하는데, 제가 여기에 딱 살아보니까 60이면 청춘이야. 전 50이잖아요. 전 뭐지? 저 뿅아리지, 뿅아리. 아니, 뿅아리보다 더 애기야, 애기. 기촌하니까 애기야. 어제도 어제 가서 막 전 기촌 자고 또 30
애들 데리고 농촌 유학 이런 거 있거든요. 초등학교를 시골에서 보내는 거 그거 했던 분들하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보고 애기라고 애기. 나이 50대 중반에 애기 소리 듣고 있는 이 시골에 적응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에 살고 있으면 60도 약간 뒤처진 것 같거든요. 70도 애기야. 70대도 젊어. 그 말은 8090이 거의 80% 이상의 구성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야, 남들이 그 미디어에서 말하는 나이는 숫자에 이런 말 하고 싶지도 않아. 그냥 사는 게 나이가 그다지 안 중요해. 저는 그게 절실히 느껴요. 저는 50에 애기고 60은 지금 젊은이고 70은 약간 이제 좀 이제 하이라이트인 거지. 그래서 생각이 많이 바뀌었죠. 많이 바뀌었죠. 지금 50대에 청춘이니 애기니 소리 들으면 우리 친구들은 제가 뭘 잘못 먹었나, 너무 발효가 많이 된 고추장을 먹고 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주 살만합니다. 음식 좋고 청춘이고 살만합니다. 그래서 혹시 기촌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약간의 마음만 다르게 생각하시면 나이는 문제가 안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인도에서 사기당한 보석에 좀 탐내다가 사기당한 이야기 영상도 지금 다운로드가 어제 안 돼가지고 날린 것 같고, 뭐 아무튼 날린 영상이 좀 서너 개 돼요. 제가 한번 라이브를 하면 거의 1시간 40분을 하는데 걔네들 4개 날리면 얼마 날라간 거지? 6시간 날라간 거죠. 그래가지고 약간 지금 현타 왔어. 현타 와가지고 재밌는 얘기를 또 풀어야 되나? 했던 얘기를 또 해야 되나라는 상황과, 일단 갈 때까지 한번 영상을 열어보자 라고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인도라 생각하고 산다고 말씀드리잖아요. 인도의 불가촉 전민의 3억의 인구가 평생 병원도 안 가고 가족을 그렇게 몇 명을 대가족 3대가 같이 살면서 산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남들이 부여해주는 명예 그런 거 없겠죠. 제가 다이소를 갔었어요. 제가 다이소는 뭐 어디에서나 인기 있잖아요. 특히 요즘같이 경제가 어려울 때 다이소 가성비 짱이죠. 다이소를 갔는데 다이소에 가면 제가 꼭 가는 코너가 산물을 제가 끝나면 다 댓글 다 보고 다음 이야기 때 다 쓰니까 바로 인사 안 해주는 거에 대해서 너무 섭섭하지 마세요. MBTI가 I인 저는 제가 어딘가에 들어갔는데 힐링 일모님 어서오세요 하니까 후딱 내가 나가더라고. 나를 안 불러줬으면 좋겠어. 뭐 들어왔는지 나갔는지 그냥 안 불러주고 자기 호스트는 자기 할 거 열심히 하면서 그냥 했으면 좋겠는데 꼭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틱톡은 내가 안 들어가더라고. 습관적으로 들어가면 부르니까. 그래서 저는 제가 제 이름을 불리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들어온다 그래서 저한테 자주 오는 진짜 댓글이라도 소통한 사람 아니면 이름을 잘 안 불러요. 인사하기 이런 반응을 잘 안 하는데 그게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니고 제가 할 수 있는 그 아이의 예입니다. 막 부르면서 아는 척하고 싶지 않은데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좀 우리 번님들, 저를 아는 번님들 좀 적어주세요. 아니 들어오면 아는 체를 해야지 그게 뭐냐 이 버전이 있을 수 있고 내가 들어온지 나가는지 힐링 이모는 신경 쓰지 말고 그냥 할 말 하고 있어라 이 버전일 수 있잖아요. 그게 좀 궁금해요. 이거를 제가 이제 와서 고민 갈등을 하냐면 제 아시는 분 중에 틱톡을 하다가 연예인 누구 우리 뭐 연예인 지금 틱톡에서 보잖아요. 연예인 누구 방에 들어갔대요. 그게 평소에 팬이어가지고 이 사람도 틱톡 하네 하고 들어갔는데 어머 꽃잎도 떨어져 있어. 이 감성 뭐야. 어디로 해야 뷰가 좋나 이쪽으로 갈게요. 그래서 연예인 누구한테 들어갔대. 그래갖고
쑥 들어갔더니 그 연예인이 이렇게 한 거야. 김미영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그런 거야. 근데 본인이 좋아하는 연예인 톡에 들어가서, 라이브 들어가서 본인 이름을 부르니까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았다는 거야. 왠지 가까이 있는 것 같고, 함께 있는 것 같고, 막 그래갖고 기분이 좋았다면서 막 그 얘기를 막 흥분해서 저한테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나는 들어가면 불러주면은 튀어나가고 싶던데, 아는 척 안 했으면 좋겠는데, 이러는 사람인데, 그분은 너무 좋았다면서 틱톡 라이브의 그 높은 벽이, 약간 연예인과의 벽이 무너지는 느낌이 든다 그래갖고, 야, 이렇게 다르구나 라고 생각하고 제가 결론을 내리진 않았어요. 근데 저는 제 라이브니까 그냥 아직은 잘 못 부르고 있습니다. 이름을 잘 못 부르고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연히 불러줘야지 라고 했고, 이렇게 좋아요 누르면 경희님 좋아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고, 인사하기 누르신 분 홍태콜님 안녕하세요 라고 하는 게 맞다고 하는데, 제가 그게 아직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해하세요. 처음에는 좋아요 눌러주세요, 팔로우 해주세요를 한 달 정도 한 것 같아. 이제 그 얘기도 안 해. 이게 해보니까 좋아요를 누르고 싶은 건 게스트의 마음인 거고, 팔로워를 해주세요 하는 것도 약간 강제성이 느껴져. 내가 지금 해보니까 그래. 그래서 그런 말도 하지 말자. 그리고 부르는 거는 제가 이제 불리기를 원하지 않으니까 안 부르는데, 이건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도 지금 이 세계, 이 라이브 세계에 어디까지 액션을 해야 되고 어디는 하지 말아야 되는지 약간 지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마 최근부터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런 말 잘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지난달 영상 보니까 계속 얘기해. 좋아요 눌러주세요, 팔로우 해주세요 막 그러고 있더라고. 근데 제가 생각하는 1차 진입 단계인 1000명을 달성했기 때문에 everything is okay. 유튜브라는 게 제가 해보니까 저 유튜브를 코로나 때 일이 없으니까 유튜버가 되겠다고. 전 솔직히 제가 유튜브를 하면 대박 날 줄 알았어. 대박이 뭔지 알죠? 막 올렸는데 빵 터지는 거. 왜냐면 저는 좀 에피소드가 많고 그걸 기획까지 해서 올리면 대박이 날 줄 알았어요. 전주 한옥마을 가서 막 라이브는 안 했지 그때. 유튜브 영상 찍겠다고 이거 셀카봉 들고 전주 한옥마을 골목을 해짓고 거기에 막걸리 모주를 마시면서 한옥에 1박 하면서 내 나름대로 기획을 해서 전주 1박 2일 여행을 다 찍었어. 골목 여행, 막걸리, 그리고 먹방, 한옥 스테이까지. 돈 얼마나 썼겠어요. 유튜브 좀 하겠다고 그렇게 머리를 딱 짜고 했는데 올렸어. 10회도 안 나오는 거야. 조회수가 10회도. 와, 너무 뭐가 잘못됐을까? 좀 목소리도 안 넣었어. 왜냐면 제가 라이브를 안 한 이유는 무조건 목소리 때문에 안 하잖아요. 목소리도 안 넣고 AI 목소리를 넣었나? AI 목소리로도 해보고 자막으로도 해보고 막 편집만 10일이에요. 10일. 1박 2일짜리 10분도 안 되는 영상에 편집만 10일을 했어. 딱 올렸는데 조회수가 10회도 안 나오는 거야. 그러고 내가 유튜브가 장난이 아닌데? 그 다음에는 이게 지방이라 안 먹히나 보다 그러고 서울 갔을 때 정말 내가 서울에 살 때는 몰랐는데, 서울에 30년을 살아도 몰랐는데 이 시골에 와서 알게 된 명소가 아니구나. 코로나 때 알게 된 명소가 백사골이에요. 백사골. 백사골 뒤에 계곡이 붙더만. 그게 무슨 프로그램 원데이 뭐 숲 생태 체험인가 뭐 이런 게 있어서 갔어요. 숲이 너무 예쁜 거야. 캐대언이 거기서 찍었어야 돼. 그럼 그 대박나. 은밀한 그 비밀 정원 같은 거. 저는 약간 그 아이 성향이라 약간 남들 많이 안 가면서 약간 숨어 있는 듯한 그런 자연 풍경에 좀 홀릭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백사골이 너무 좋아서 또 가서 찍어서 2번을 가서 또 한 3박 4일 편집을 했어. 영상을 막 썸네일 달고 막 3박 4일을 편집해서 올렸어. 3박 4일을 편집했는데 조회수가 안 나오는 거야. 내가 생각하는 조회수는 한 그 100명은 보지 않을까 생각이 돼. 내 1000까지 바라지도 않았어. 100명은 보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10회를 못 넘기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 문제가 뭘까 하다가 나는 너무 좋은데 이 백사골이 이 자연과 계곡의 물소리와 그러다 또 맨발 걷기까지 했어. 내 맨발까지 비춰주면서 막 은밀한 숲속의 그 풍경을 담으면서 2번을 가서 심혈을 기울여서 3박 4일 동안 편집했는데 조회수가 한 자릿수인 거야.
유튜브가 뭐지? 이러면서 다 포기했어. 소위 말하는 여행 유튜브로서 인생을 싹 포기했어. 전주 망했어. 백사골 망했어. 내가 몰라, 뭐, 한강 유람선을 탔거나, 저기, 롯데 시그니, 뭐죠? 거기를 갔으면 조회수가 달랐는지 모르지만 제가 그런 데 별로 관심이 없거든. 사람 많이 가는 그 신식 건물에 별로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은밀하게 내 백사골을 찾아갔는데, 아무튼 조회수가 2자리가 안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나는 내가 하면 잘 될 줄 알았더니 안 되는구나 생각하고 여행 유튜브를 딱 접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하는 모든 SNS에 여행이란 단어를 빼기 시작했어. 여행 뭐시기, 여행 뭐, 여행 다 뺐어. 나 여행 안 한다. 여행자 아니다. 이러고 다 뺐어요. 그 다음에 작년에 도전한 게 뭐냐면 AI. AI는 뭐 목소리 나오지, 자막 나오지 막 한번 배워놨더니 너무 심플한 거예요. 제가 10일 동안에 편집한 거를 AI는 한 2박 3일 하면 되더라고. 그래서 열심히, 대신에 이 2박 3일은 저녁 먹고 한 번 하면 한 8시간 편집해. 밤새. 저는 저녁에 좀 이게 몸이 맑은 사람이라서 저녁에 일하는데 한 8시간 편집하고 밤마다 한 2박 3일 하니까 AI 3분짜리가 완성이 돼. 3분짜리. 그래서 오케이. 뭐 전주 한옥마을 2박 2일 가서 10일 편집하는 것보다 밤 2번 새고 AI로 3분짜리 편집하는 길을 선택하자 이러고 그러다가 또 꼴에 잘났다고 영어 자막까지 넣었어. 영어 자막까지 넣었어 내가. 우리말에 실패했잖아요. 여행이라는 그 좋은 키워드로 망가졌잖아. 그래서 AI로 약간 스토리 쪽으로 갔어. 여기는 어떻게 됐을까요? 조회수가 지금 제가 멈춘 지도 한 3월까지 했으니까 멈춘 지도 한 4개월 됐는데 지금도 조회수가 3이야. 3. 10도 안 넘어가. 그래서 완전히 내가 폭망이다. 나는 이 크리에이터하고는 인생에 인연이 없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다 버렸어요. 여기서 힐링이모가 버렸다고 하면 내 인생에 관심을 안 가지는 영역이 된 거지. 나는 유튜브를 보는 소비자가 된 거죠. 생산자를 포기한 거지. 그러고 있다가 이제 틱톡의 세계로 온 거예요. 저한테는 틱톡이 너무 어려워요. 어떤 분이 틱톡으로 뭐 주문하는 것도 어렵고 막 그런 말씀 하시는데 난 틱톡이 너무 어려워. 그래서 그냥 이렇게 영상 찍잖아요. 어디 돌아다니면 이렇게 영상 찍고 15초짜리 올리면 막 조회수가 한 500 나오더라고. 내가 유튜브에서 못 보던 조회수야. 여기 설경이 예쁘거든요. 저번에 갔던 강천산이 설경이 예뻐요. 설경 찍으니까 조회수가 1000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약간 저 배꼽 아래 단전으로부터 솟아오르는 그 에너지가 느껴져. 이 조회수 먹히는데? 유튜브는 2자리 숫자 조회수도 힘든데 여기는 이제 조회수가 되니까 틱톡에서 뭘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데도 몇 달이 걸렸어.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야. 제가 SNS 세대가 아니잖아요. 나 20대 때 이 지구상에 유튜브도 없었고 틱톡도 없었고 페이스북은 있었던 것 같아. 페이스북은 있었던 것 같고 그때 또 뭐가 없었냐. 지금 틱톡 없었고 인스타 없었고 유튜브 없었고 그런 시대에 살다가 페이스북이 나왔고 그 뒤로 인스타가 나왔는데 안 했지. 이제 또 할 때 하던 사람이 하는 거지 안 하던 사람은 일부러 하기 힘들어요. 근데 틱톡에서 뭘 할 수 있을까 하다가 특별히 알아보지 않았는데 드디어 이 라이브 세계를 안 거야. 이 라이브 세계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얼굴을 공개해야 된다. 공개 안 하는 라이브는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일단 내 스타일로 가자. 일단 내가 하기 싫은 건 못하니까. 왜냐면 제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봤잖아. 유튜브도 해보고 뭐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결국 망했으니 굳이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자고 이제 얼굴 공개 안 하는 이제 이거 라이브를 했죠. 근데 생각보다 저는 한 10명이나 들어올까 생각했는데 좀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건 뭐지? 그래서 일단 놀란 게 있어요. 근데 제가 좀 전에도 집에서 점심 먹고 나오기 전에 어떤 중국의 브이로그 일상을 하는 유튜브를 보는데 제가 딱 목소리 들어도 시니어예요. 시니어. 제 목소리도 들으면 약간 할매 목소리라고 하는데 제가 딱 들어도 시니어인데 중후하고 목소리가 괜찮아. 이분 시니어인데 중국의 일상을 유튜브 안에 그러고
댓글을 봤어. 이 정도 목소리면 반응이 어떨까 하고 이제 도둑이 재발지린다고 저는 이게 목소리에 대해서 남들은 어떻게 평가할까 궁금해서 밑에 봤더니 댓글 뭐 얼마 가지도 않아서 이런 댓글이 있는 거야. 나레이션만 바꾸면 구독할게요. 이렇게 적혀 있는 거야. 목소리를 바꾸면 구독할게요. 목소리가 뭐 구독이 안 눌러진다 뭐 이런 게 적혀 있는 거야. 근데 제가 얘기를 들었는 거 30분짜리 영상인데 진짜 차분하게 기획해가지고 목소리 하며 중후한 시니어로 너무 괜찮았거든요. 구독자도 한 4만 좀 안 됐어. 제 유튜브 최종 목표가 12,000명이거든요. 근데 그분은 이미 35,000명이었단 말이야. 그러면 목표는 달성한 거 아닌가요? 근데 막 밑에 댓글이 그래. 나레이션을 바꾸면 구독할게요. 목소리가 X다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야 이분도 스트레스 받겠다 이제 그 생각을 했는데 어제 얘기는 다시 돌아와서 라이브를 하는데 아무도 목소리 평가는 아직까지는 안 달리고 있어요. 제발 목소리 얘기는 다시 말아주세요. 이제 해가지고 틱톡에서 했던 걸 올리기 시작했어요. 올리기 시작하고 아무도한테 구독해달라는 말을 안 했어. 그 전 버전은 여기저기 구독해달라고 난리를 쳐가지고 뭐 30명까지 구독했지만 결국 제가 포기했거든요. 제가 못하겠더라고. 근데 일주일에 한 2~3명 늘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만족도가 커. 누군가는 듣고 있구나. 그래서 이거는 순전히 이런 컨텐츠는 자기 만족으로 가야 돼. 내가 막 전주 한옥마을 가서 좀 보여주겠다고 막 한옥 스테이까지 하면서 그 한옥 그 텐마루에 앉아서 정자에 앉아서 막걸리 마시면서 쇼를 해봤자 쇼지 쇼를 해봤자 조회수는 없었어. 근데 집 앞에서 이거 뭐 편한 추리닝 차림으로 이렇게 와가지고 혼자 이렇게 썰 풀고 있어도 조회수가 2자리는 되잖아요. 동기부여가 돼. 이 라이브를 멈출 수 없는 동기부여가 돼서 너무 기쁘다는 사실. 그런데 댓글을 지금 전부를 막아버릴까 하다가 일단 한번 끝까지 가보자. 나중에 목소리 어쩌고저쩌고 하면 그 사람만 차단해야지 이러고 아직 댓글은 열어놨어요. 다이소 얘기 생각났어. 다이소 얘기할게요. 다이소를 어제 갔는데 다이소를 갔는데 제가 빠지지 않고 가는 코너가 이 얘기를 풀고 싶었어요. 어제 다이소 가서 내일 라이브를 해서 이걸 공유하겠다 생각을 했어요. 다이소를 갔는데 제가 다이소 가면 잊지 않고 가는 제가 가는 코너가 그 메모지 그런 거 뭐라 그러죠? 다이어리라 그러죠? 다이어리 종이 있는데 가요. 노트 있고 연습지 있고 종이 있는데 가는데 그래서 항상 갈 때마다 뭘 사. 다이소 요금이 1,000원, 2,000원이잖아요. 다이어리처럼 두꺼운 거 안 사고 이렇게 가지고 다니면서 주머니에 들어갈 정도의 것을 사야 되니까 작은 거 사는데 이제 새로운 버전이 또 나왔더라고요. 근데 그게 1,000원밖에 안 하는 거야. 그거를 탁 보면서 새로운 버전의 그 빈티지한 메모지 1,000원짜리 보고 또 다른 옆에 있는 코너에 노란색으로 이렇게 바둑판처럼 이렇게 줄쳐진 종이 보고 이러면서 인도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인도 생각이 나는데 뭐냐면 제가 그 인도 오지를 갔을 때 다이소를 갔는데 인도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인도를 갔을 때 저는 걸어 다니는 도보 여행자였잖아요. 학교 같은 운동장, 걔네들 운동장은 그냥 네모 반듯하게 운동장 같은 거 흑색에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벼랑 밀이랑 무슨 풀이랑 뭐 야채가 안 심겨졌을 뿐이지 그냥 땅이에요. 그냥 땅. 대문도 없고 건물도 없고 화장실도 없고 그냥 땅. 시멘트도 없고 그냥 땅. 그래서 얘네들이 무슨 땅만 있으면 뭘 지어서 심을 텐데 그냥 휑한 땅이 있네 하고 들어가 봤어요. 그래서 갔더니 애들 소리가 나는 거야. 학교인가 봐 생각하고 이렇게 들어가 봤어요. 들어갔는데 진짜 내가 생각하는 건물은 최소한 저기 있는 것처럼 저렇게 쓰랬다. 이거 일본 말인가? 지붕은 좀 이렇게 어떻게 좀 바람에 안 날아갈 정도로 해놓고 지어야 그 집 아니에요? 건물 아니에요? 근데 진짜 허름한 판자집처럼 해서 그늘만 가려놓은 거야. 왜냐면 인도는 태풍이 온다거나 뭐 폭우 이런 자연재해가 별로 없다 보니
집도 정말 심플하게 지었더라고. 집이 아니고 학교를. 그래서 내가 그늘만 가려놨어. 거기에 아이들이 바닥에 앉아가지고, 바닥은 뭘로 되어 있겠어요? 시멘트가 돈이 없어서 시멘트로 건물을 지을 수가 없는데 바닥도 흙인 거예요. 거기에 꼬챙이 뭔지 알죠? 이런 꼬챙이, 이런 꼬챙이. 이거는 풀이고, 이런 꼬챙이를 갖고 애들이 땅에다가 이렇게 쓰고 있는 거야. 힌디를 쓰고 있어. 이렇게 꼬챙이로. 저는 이거 지금 돌이잖아요. 걔네들은 꼬챙이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바닥에다. 그래서 나는 애들이 노는 줄 알았어, 바닥에서. 그랬더니 선생님이랑 수업을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왜 바닥에서 수업을 할까요? 그 인도 그 오지에서. 예상이 되시죠? 칠판도 없어. 그 교실에 그 칠판이 없어요. 분필도 없어요. 노트도 없어요. 공산품에 해당되는 볼펜도 없어요. 당연히 종이도 없어. 그러니 맨 땅에 막대기로, 꼬챙이보다 막대기가 맞겠구나. 나무 막대기로 글을 쓰고 있더라고. 지금도 울컥한다. 충격이 너무 큰 거지. 와, 이렇게 공부하는구나. 학생 수는 전교생인데 10명이 좀 안 됐어. 근데 순창 오니까 이게 전교생이 9명, 20명 그러고 있긴 해요. 30년이 지난, 아니구나, 20년이 지난 대한민국 전라북도 순창에 면 단위 학생 수가 지금 10명, 20명 하고 있는데 20년 전에 그 동네 학교가 10명이 안 되는데 나무 막대기로 바닥에서 글을 배우고 있더라고. 그때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종이 공부할 수 있는, 학교를 지을 수 있는 무슨 기부 같은 거 있잖아요. 우리 그 월드 비즈니스 하는 그런 거. 또는 내가 그냥 월 얼마씩 보내서 인도의 그 학교에서 애들 종이만 있으면 되나? 종이만 있어도 되지. 막대기로 쓰는 것보단 낫잖아. 종이에다가 쓰면 집에라도 가져가서 복습이나 할 거잖아요. 그렇게 공부하는 걸 보고 딴 생각은 안 하고 종이를 보내줘야겠다 라는 생각 그때 했었거든요. 2002년도 얘기예요. 근데 그 학교에 있는 선생님은 영어가 좀 되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공부를 이렇게 하냐니까 이렇게 하고 있다고. 페이퍼, 영어로 페이퍼 없냐니까 없다고. 테이프를 어디서 사겠어. 그래서 종이가 없더라고. 그래서 내가 종이 없는 초등학교를 본 거지. 와, 다이소 가서 종이 코너에서 아름답고 멋진 펄퍼 재질로 만든 1,000원짜리 수첩을 볼 때마다 인도 생각이 나요. 어제가 그런 날이었습니다. 가끔 유튜브에 뭐 필리핀이라든지 어디 가서 이렇게 막 좋은 활동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진짜 사기를 치려면 대놓고 치지만 가면 그런 마음이 들어요. 진짜 든다니까. 종이를 사주고 싶고 칠판을 걸어주고 싶어진다니까. 아무튼 그 학교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뭐 인도야 애들을 많이 낳으니까 폐교는 안 됐을 것 같고, 인도가 폐교는 안 됐을 것 같고, 누군가의 도움으로 종이에 글을 쓰고 있는지 궁금하긴 합니다. 매미 소리 잘 들리나요? 그때 그 얘기를 제가 인도에서 인도 친구한테 얘기를 했더니 그 델리 대학교 이러더라고. 이게 잠깐만요. 제가 좀 그들과 했던 얘기를 감정을 섞지 않고 좀 냉철하게 좀 정리를 해서 3분 브리핑으로 내가 마무리를 해줄게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거는 인도인의 삶을 어떻게 절대 겉으로 보이는 그 물질 세계로 얘기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인도 얘기, 이런 얘기는 좀 안 하고 싶은 게 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어떤 면으로는 여행은 좀 후진국을 가서 이렇게 좀 감동도 받고 배움도 있어야 된다고 좀 생각하게 돼요. 그래야 내가 1,000원에 종이 수첩을 살 수 있는 거에 대한민국 삶에 너무 감사할 일이거든. 그 학교 얘기는 내 다음에 할게요. 어제 다이소 갔다가 괜히 생각나고 지금 울컥했어. 지금 얘기를 지금 못할 것 같아. 지금 감정이 입이 돼가지고
그 얘기는 다음에 하고, 제가 여기서 살아내는 이유입니다. 물론 유튜브 보면서 기촌 영상에 달려있는 댓글들의 일부 말도 그들 또한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맞는 말일 수도 있어. 뭐 터세 얘기, 뭐 할 거 없다는 얘기, 뭐 경제적인 부분에 힘든 거는 서울에 살아도 마찬가지일 거고, 시골 산다고 뭐 경제가 해결되겠어요? 그렇다고 뭐 도시 간다고, 내가 30년 살던 도시 서울에 간다고 해결되겠어요? 난 별일 없다고 봐서. 지금 같은 최악의 상황에서는 별일 없다고 봐지는데, 누군가는 또 이렇게 말하지. 그래도 버는 사람은 다 벌고 있다. 잘 되는 사람은 되고 있다는데 그 말도 맞아요. 그래야 되는 게 맞고. 세계 일주를 하고, 세계 일주인가 아무튼 여행 유튜브예요. 제가 여행 유튜브를 잘 안 보는데 인도께 뜨면 좀 클릭하긴 해요. 왜냐면 제가 이루지 못한 꿈이 여행 유튜브여갖고 아직은 약간의 질투와 아직 삭히지 못한 조회수가 있어가지고 여행 유튜브는 잘 안 보는데 그 친구는 인도인데 뭔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인도 아파트에 관한 유튜브가 떴어요. 저도 인도 아파트를 본 적이 있으니까. 그런데 공교롭게도 35,000원짜리 하루 35,000원짜리 아파트라는 것 때문에 이 뭔 아파트가 35,000원인가 싶어서 봤더니, 제가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인도의 똑똑한 애들이 1순위로 가는 대학이 어디죠? IT 대학이라고 했잖아요. 그 IT 대학의 이름이 그 영상에서 나왔더만, IIT들만. 풀네임은 제가 안 찾아봤는데, 이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의 경험을 영상을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와, 저도 이틀 전에 올린 인도의 엘리트는 어디로 갈까요? 예, 걔네들 IT 가거든요. 그거 난 알고 있잖아. 20년 전에 벌써 봤으니까. 그랬는데 얘가 그 벵갈루르에 있는 그 대학 근처로 가서 숙소에서 잠을 잤구나 생각하고 2주 전 영상이었어요. 나왔는데 그 댓글을 봤어요. 이런 영상이 어떤 반응인가 싶어서 봤더니 다른 댓글은 생각 안 나고 이런 댓글이 생각나요. 와, 천재들이다. 뭐 이런 거. 그 벵갈루르의 그 IT 대학의 수준이 이제 알려졌나 봐, 대한민국에. 나는 20년 전에 듣고, 아니, 똑똑한 애들이 IT 대학으로 왜 갈까 이 생각을 했는데, 쉽게 말하면 포항공대를 다 갔다는 소리인 거지. 우리나라 기준으로. 그땐 카이스트가 없었으니까. 그런데 천재들이다. 이런 게 적혀 있어서 얘네들도 우리나라가 이 천재들이 이 대학을 가는지를 알고 있구나. 그걸 봤고, 두 번째 눈에 띄는 댓글은 2002년도에 제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는 오라클에서 거기 애들 다 픽업해 갔거든요. 초봉 6만 불부터. 우리나라 대학교 졸업하자마자 6만 불에 미국에서 픽해 가면 잘 나가는 건가요? 안 나가는 건가요? 근데 그거 연봉을 잘 모르겠는데, 인도에서는 GMP가 뭐 3천, 4천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대학교 졸업하자마자 6만 불에 가면 초엘리트 코스인 거예요. 초엘리트. 그 20년 전 얘기예요. 그런데 제가 지금 하고 싶은 핵심은 댓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 구글에서 대학교 앞에 진을 치고 상주하면서 애들을 스카우트 해간다는 댓글이 있는 거야. 지금은 구글이라는 이름이 나오더만. 지금 이 세계는 구글에 의해서 유튜브부터 시작해서 AI부터 시작해서 구글이 지배하고 있잖아요. 근데 20년 전에는 오라클이었어요. 그래서 나 오라클이 뭐 하는 데지? 약간 그랬었거든요. MS는 알겠는데 오라클이 뭐 하는 데인지 했는데, 밑에 댓글 보니까 구글이 걔네들 졸업생 데리고 가려고 진치고 있다는 댓글이 달려있더라고. 그래서 야, 아는 사람은 다 아는구나,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목소리까지 아름다우면 신은 공평한지라 하나만 줬으니까 그냥 50대 50으로 갑시다. 그래서 그 댓글 보니까 구글이 진을 치고 있다는 말이 나오더라고. 진짜 내가 아까 오지에서 바닥에서 이렇게 꼬챙이 있네. 바닥에서 아무리 없는 애들도 바닥에서 이렇게 꼬챙이 가지고 수학 배우고 힌디어 배우고 역사 배우는 애들이 그 머리가 외울 수밖에 없잖아. 아니면 아무것도 기억할 수 있는 게 없어. 전화가 뭐 사진이 있어, 전화기가 있어, 종이가 있어, 다 외워버려야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머리가 얼마나 좋겠어요, 애들이. 근데 그렇게 기본적으로 머리 좋은 애들이 제대로 교육을 받았다고 쳐. 천재인 거예요, 천재.
구글에서, 근데 그러면 구글이 미국 회사인데 왜 그 아이비리그 어쩌고저쩌고 하는 미국 애들이 인도에 그렇게 진까지 치고 대학교 근처에 진까지 치고 애들 뽑아가려고 하느냐. 내가 이제 그 생각을 해본 거지. 그 댓글을 보면서. 아니 나는 이미 20년 전에 오라클에서 인재를 다 데리고 가는 거 이미 들은 바가 있다. 근데 지금은 구글이 아예 그냥 방 구해놓고 애들을 얻어간다는데, 이게 스카우트 간다는데 왜 그럴까? 그럼 전 세계 인재가 뭐 구글이 채가는 데가 우리나라도 그러고 있나요? 우리나라 서울대나 뭐 카이스트 앞에 구글이 담당자가 와서 그러고 있을까? 우리 아니잖아요. 관심이 없어서 벵갈루루를 갔지만 그 대학은 안 갔는데, 지금 다시 인도를 가면 그 대학교 근처에서 진짜 머턴커리라도 한 짜이라도 한번 가서 마시고 싶네요. 그 분위기가 어떤지 너무 궁금하다. 그래서 댓글 보고 내가 약간 감동을 했어. 오, 오라클에서 채 가던 애들이 지금 구글이 넘보고 있구나. 댓글이 그래요. 천재다. 야, 그러니까 그 영상에 비친 그 아파트 사는 하루 35,000원짜리, 여행자한테는 35,000원짜리 에어비앤비 숙소가 되는 거고, 걔네들은 아파트 렌탈로 공부하는 애들이잖아요. 근데 허름하기가 이런 말할 수가 없거든. 영상 자체가. 그 천재들이 그런 데 살아요. 그런데 딱 미국 사회로 가는 순간 초엘리트 코스로 세상을 바꾸는 인재가 되는 거죠. 너무 감동이지 않습니까? 이런 게 인생 역전이죠. 인생 역전. 오로지 재능으로, 머리로 인정받는 거잖아요. 부모 덕도 아니고 재력도 아니고 그냥 오로지 그 대학까지 들어갔다는 그 천재성, 졸업을 했다는 그 능력, 그걸로 평생 먹고 사는 거잖아. 근데 제가 타블로가 그 유튜브 골든 버튼 받으러 유튜브를 직접 가는 영상을 봤거든요. 원래 골드 버튼을 보내주는데 컨텐츠를 뽑으려고 그랬는지 3명이, 에픽하이가 3명이 유튜브를 갔어요. 가서 이제 막 이것저것 회사 보여주고 인터뷰하고 하면서 그 카페테리아죠. 카페테리아에서 커피 시키면서 얼마예요 하니까 공짜입니다 이런 거야. 그 말은 구글의 사회복지 자체가 일하는 모든 사람들에서 음식과 마시는 드링크, F&B가 전부 프리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 아파트를 영상에 보는데 엄청 후지거든. 야, 이런 인재가 이런 데서 자취하면서 초엘리트, 구글이 탐내는 초엘리트의 20대를 보내고 있다는 걸 상상도 못할 거야 진짜. 아니, 우리나라도 아닌데 내가 인도에 막 이렇게 막 박수가 쳐지더라고. 애들 얼마나 힘들게 공부해서. 그러다가 또 댓글 보니까 또 이런 말이 있어. 얘네들은 나오자마자 지네 몸값이 구글인 거 알잖아요. 근데 얘네는 머리가 좋으니까 언젠가 돈은 버는 거잖아. 일단 졸업을 하면 학사로. 그러니까 애들이 기본적으로 대학원까지 공부를 계속 한다는 애들이 많다고. 얘네들 그렇게 스카우트 해가도 아마 공부 더 하느라고 아마 취직 안 할 거라고 뭐 이런 댓글도 달려있더라고. 그러니까 13억, 14억의 인구 중에 그 신입생 뭐 10,000명 뽑겠어요? 우리나라 뭐 신입생 10,000명 뽑나요? 안 뽑잖아요. 한 대학에서. 그러면 4년까지 해도 40,000명이잖아. 그럼 40,000명이 전 세계 어디로 가겠어? 이 얘기는 걔네들이 그런 자취생활로 인생을 남들이 보면 엄청 꼬질게 살아 보여. 꼬질. 진짜 이거는 내가 그 자취방을 봤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얘기인데, 에픽하이 얘기하다가 유튜브 갔는데 모든 음료가 프리, 먹는 거 프리인데 댓글에 이런 게 있었어. 구글에 인도 직원이 엄청 많은가 봐. 구글에서 인도 직원들이 자기가 인도 구글 직원이니까 자기 혼자 먹으면 되는데 자기 가족들 다 불러갖고, 프리니까 회사 복지잖아요. 프리로 가족들 다 불러서 먹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제재를 한다라는 댓글이 있더라고. 여기서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인도는 남자라는 존재 자체가 굉장히 가장적이에요. 밥도 하고 요리도 하고 빨래도 하고 돈도 벌고
아내를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다 해줘. 근데 본인이 엄청난 대우를 받고 9개월 정도에 스카웃돼서 갔잖아요. 그럼 당연히 경제적으로 비자를 받고 미국에 오는 데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가족들 다 부른단 말이야. 그러면 자기 혼자 회사 다니고 잘 먹고 그럴 것 같죠? 안 그래요. 가족들 다 불러서 같이 누려. 미국에서 보면 기가 차는 거지. 아, 나는 인디언에 한 명 월급 주고 있는데, 월천이라고 칩시다. 월천 월급 주고 있는데 뭐 밥 먹을 때 되면 인도 애들 다 불러갖고 막 가족이 밥 먹으니까, 그게 미국 사회가 봤을 때, 자본주의 미국이 봤을 때 이해 안 되거든. 니 혼자 먹어라. 니네 식구까지 우리가 다 먹여야 되냐, 이렇게 생각하거든. 근데 인도 마인드는 안 그래요. 혼자 먹지 않고 항상 같이 먹고 가족과 같이 먹고. 제가 얘기했잖아. 여행 갈 때도 제가 혼자 가면 나한테 그러잖아. 너는 여잔데 이렇게 혼자 돌아다니는 거에 대해서 너의 집에서는 아무 말도 안 하니? 약간 이렇게 질문했어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잖아. 너 집에서 내버린 자식이냐? 왜 혼자 돌아다니냐? 이건 거잖아. 이게 문화의 차이인 거예요. 근데 딱 그 에픽하이 댓글에 인도 직원들이 가족들을 다 불러서 먹으니까 약간 제재를 한 것처럼 그런 댓글이 있더라고. 이놈의 이 아메리카가 또 인도 문화를 모르고 이런 식으로 또 지네 마인드로 또 이렇게 하고 있구나. 내 그 생각을 했죠.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도 본인이 연봉 1억 받고 예를 들어 실리콘밸리에서 일을 해. 뭐 점심시간이 있을 거고 일하다 보면은 커피타임이 있고 뭐 있을 거잖아요. 그 부인 부르고 가족 불러갖고 같이 티타임, 커피타임 할까요? 우리나라 절대 안 할걸? 근데 인도는 해. 난 그걸 알거든. 그게 달라요. 그 똑똑한 애들이 가족을 생각하는 건 엄청나. 진짜 엄청나요. 그래서 인디언들은 인디언이랑 살고 외국인들하고 잘 국제결혼도 안 하지만 진짜 어릴 때부터 유학생활 한 애들은 외국인하고 결혼을 하긴 하더라만 14억 인도의 초엘리트들은 절대 자기 세계에서 그들만의 리그를 가꾸고 살아요. 저는 요새 이렇게 유튜브 댓글 보면서 인디언 얘기 나오면 딱 보고 이렇게 이제 좀 느끼는 게 있어서 오늘 얘기해봤습니다. 오늘은 인도의 그 댓글 몇 개 보고 오늘 흥분해가지고 오늘 인도 얘기를 좀 풀었네요. 또 이렇게 말해서 집시지 거지꼴로 다니는데 여기를 갔어요. 여기 몽골을 갔는데 코로나 전 2019년도에 몽골을 갔는데 몽고가 누가 있습니까? 징기스칸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래 목적은 고비 사막과 말을 타고 싶었던 게 목적이지만 그래도 울란바토르에 있는 징기스칸 동상은 봐야겠다 싶어서 그 길을 갔어요. 진짜 아침에 일어나서 진짜 우리 보통 여자들 나갈 때 최소한의 선크림은 바르거든. 근데 진짜 그다지 어차피 내 사진 안 찍을 거니까 그다지 신경 안 쓰고 징기스칸의 그 엄청난 광장에 엄청난 그 동상을 보고 사진 하나는 남겨야겠다 생각하고 찍은 게 그 지금 틱톡에 올라와 있는 사진인데 제가 얼굴을 보니까 너무 뽀사시하게 잘 나온 거야. 난 분명히 상태 안 좋게 지친 상태로 왔는데 너무 상태가 좋아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몽골에 뭔가 근데 몽골은 여행하면 몽골이라 그래야 되죠. 몽골은 여행하면서 피곤한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걸어 다녀도 사막에서 돌아다녀도 땅바닥에서 그냥 자도 피곤한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리나라가 약간 몽골 개잖아요. 몽골 반점도 있는 것처럼 몽골 반점 약간 뭔가 있구나, 에너지적으로 뭐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었고 그 기운이 그냥 막 나고 골목을 이렇게 가면 시골의 어느 읍내 골목을 보는 것처럼 한글 간판이 굉장히 많아. 나 지금 내가 몽골에 있나? 어느 무슨 읍단이 시골 골목인가 싶을 정도로 한글 간판이 많아서 놀랬고 그게 이제 한류의 영향이라고 하더라고. 웬 한글이 이렇게 많냐 이랬더니 그 한류의 영향인데 유명한 무슨 드라마를 얘기했는데 아주 오래된 드라마였어요. 그 제목을 말하면서 한류 영향으로 몽골이 난리가 났다고. 그래서 이렇게 바뀌었구나 했는데 지금은 또 난리가 났죠. 그 캐대언 때문에 K-팝 데몬 헌터스 때문에. 그래서 지금 어떤 분위기일지 그냥 상상이 갑니다. 드라마 몇 개로
울란바토르 도시가 한글 간판이 생길 정도고 한글 식당이 있을 정도인데 이 정도의 케이팝이면 그 뒤로 BTS 나왔죠. 지금 블랙핑크죠. 뭐죠 뭐 난리가 난 지난 20년 사이에 지금 몽골은 난리가 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한국 사람들 엄청 가겠구나, 엄청 가겠구나, 사건 사고가 엄청 뉴스에 나오겠구나, 그 생각을 그때 했었어요. 그래서 얼굴이 너무, 한마디로 말하면 얼굴이 너무 잘 나와가지고 제가 갖고 있던 사진으로 어찌어찌 영상을 찍어서 올려봤습니다. 우리나라도 가족을 많이 생각하지만 염치가 있어서 그렇게는 못하죠. 근데 얘네들 염치 안 따지더라고. 그리고 염치의 개념보다, 자, 댓글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 어머, 우리 회사에 우리 식구들을 어떻게 데리고 와서 같이 먹어? 뭐 약간 쪽팔림. 자, 생각해 봅시다. 그 쪽팔림의 기준이 내가 구글에 1억짜리 연봉의 출입 간판, 입사증, 출입 간판을 갖고 있는 내가 구글 직원이야. 연봉 1억이야. 혼자 잘 먹고 좋은 커피 마시고 하면서 일을 해, 그 건물에서. 근데 가족들은 그냥 그렇고 살아.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은 자기 개인이 잘났어. 프라이드가 있는 거죠. 근데 인도 사람은 그 회사가 주는 복지를 가족과 한다는 게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야. 누구를 위해서 쪽팔리고 누구를 위해서 못하죠에 대한 그 타인이 없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는 좀 셀피시해. 이기적인 거 인정해요. 내가 왜 이 회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가족들한테 내가 누리는 복지의 반을 못 나눠? 나는 그만큼 이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할 거고 내 청춘을 쏟아부을 건데, 이 정도로 가족이 이 회사에서 같이 밥 먹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거는 내가 누려야 될 보상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권리라고 생각하는 거지. 아, 쪽팔려, 어떻게 우리 가족을 불러서 먹어? 가 아닌 거지. 그 차이인 거죠. 그래서 타인의 시선이라는 그 기준이 나한테 집중하면 나는 쪽팔리는 게 돼. 어머, 내가 갖고 있는 구글 출입증으로 우리 가족이 몰래 먹네 하면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 당당하게 여보 애기들 데리고 다 와 저녁 같이 먹자라고 하는 건 엄청난 그거 프라이드 아니에요? 나는 그 인도의 마인드를 리스펙한다, 이렇게 설명을, 그 염치의 개념이나 그렇게 풀었다. 그건 회사에서 애초에 직원들한테 주는 복지고 다른 직원들은 안 그러니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성을 갖고 있고 유교 사상에 우리처럼 양반인 사람들은 이거 절대 못해.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 미국 자본주의, 미국이 진정하게 인도라는 이 소사이어티에 사람들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을 알면 그건 인정해 줘야 된다고. 이 말은 이런 거 똑같아요. 우리나라에 왔는데 절에 가서 우리 앉아서 못 먹으니 테이블, 좌식 테이블을 다 들여넣어 달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절에 갔으면 앉아서 바로 공양에 먹어야 되는 거야. 손으로 씻고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과연 미국이 애들, 똑똑한 애들 스카우트 하러 그 나라에 가면서 그 사회가 갖고 있는 이 청년들이 원하는 삶의 라이프를 받냐는 거지. 그럼 그걸 맞춰줘야 될 거 아니야. 나 같으면, 내가 구글 CEO 같으면 아예 인디아 레스토랑트 해갖고 코는 따로 영역 만들어주고 커리까지 아마 제공해줘야 된다고 생각해. 그럼 애들 얼마나 열심히 브레인 가동하겠어요. 못 먹게 할 것이 아니고 이탈리안 레스토랑이 따로 있고 프렌치 뭐가 있는 것처럼 인디안 레스토랑을 구글 빌딩에 난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거지. 진짜 인재를 뽑아서 제대로 써먹으려면 나는 그 정도는 해줘야 된다. 그러면 걔네들이 행복해 할 거고 부인도 잘해줄 거고 남편은 더 열심히 하지 않겠어요? 난 지금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무슨 회사에, 금융회사가 외국 회사야. 근데 외국 직원이 80%야. 한국 직원이 20명이야. 근데 그 외국 회사가 본인 저녁 시간에 가족 불러서 와인 한잔하고 스테이크 먹는 거에 돈 받을 거야? 원래 구글처럼 프리라고 쳐. 우리나라는 그런 식당 자체가 없잖아요. 어느 회사가 그렇게 카페테리아 해놓고 아무데나 자고 아무데나 커피 마시고 아무데나 쉬게 하질 않으니까 불가한데 80%가 외국인 직원이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
따로 버거킹 코너나 햄버거 코너나 수제 버거라도 코너 만들어 놓고 니네 아무데나 가서 콜라랑 밥 먹어라. 그리고 열심히 일해라. 이렇게 해줄 것처럼 인디언한테 그렇게 해줘야 된다는 거지. 제 말은 그거예요. 진짜 인간을 제대로 등용하려면 그 브레인을 열고 에너지를 뽑아내려면 그렇게 해줘야 된다는 거지. 자기 깨어있는 거예요. 나는 인도 얘기하면 엄청 할 말 많은 사람이에요. 얘네들이 외국에 가서 인정을 못 받는 게 나라가 못 살아서 그래. 내가 볼 때 나라가 못 살아서 가족들하고 데려오지마 먹지마 이런 제지를 하는 거지. 미국은 지네가 잘 사잖아. 그러니까 가족들하고 같이 먹는 것 자체에 그 라이프 스타일이 없어. 그냥 나가서 뭐하지? 바베큐 먹나? 뭐 요트 타고 뭐 와인 마시나? 인도는 그런 문화가 아니잖아요. 가족과 함께 하는 거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혼자 여행도 안 가는 사람인데 무조건 가족이 가고 부모랑 2대 3대가 가는 이 나라의 문화를 그 밥 한 끼 안 먹게 한다고 그게 되겠어요? 바꿔야 돼. 제 생각입니다. 틱톡 라이브에서 내가 외쳐봤자 뭐 구글에 실리콘밸리에 뭐 갈 일은 없을 거고. 그리고 진짜 인도 애들이 그런 말을 하고 싶을 거야. 우리는 일을 하고 뭐 1억을 받는다고 칩시다. 연봉 1억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일상에서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이 본인들의 그 열나는 머리를 식히는 시간이 그거 있잖아요. 어디 가서 누구는 가서 잠을 잘 수도 있고 누구는 우리나라 같으면 사우나를 갈 수도 있고 어디 가나 노래방에 가서 풀 수도 있는데 인도 그렇게 안 풀잖아. 술을 먹으면서 불어요. 노래방을 가요. 춤을 춰요. 얘네들이 뭐 담배를 펴요. 음주 가무 안 하는 애들이 그 80%예요. 얼마나 성실한데. 오로지 얘네들이 쓰는 시간은 가족인데 그거를 못하게 해? 그거는 아니라고 봐. 회사 경영상 그건 아니라고 봐 나는. 우리나라 같으면 진짜 지하에 술집이 있든지 호프집이 있든지 뭐 차려놓고 스트레스 풀면서 왜 인도 애들은 가족이랑 밥을 못 먹게 해? 그건 아니라고 봐 나는. 제가 이렇게 또 너무 인도 편에 서는 약간 이상한 그 수도 있는데 제가 인도는 제 인생을 바꾼 나라여가지고 할 말이 많아. 9시쯤에 여기 나오면 아무도 없어요. 그럼 여기 큰 대자로 누워가지고 물소리 들으면서 나와의 시간을 가져요. 왜 이러고 사나, 무엇을 할 것인가, 왜 사는가, 나는 여기에 왜 왔는가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삶을 좀 되돌아보죠. 시급받고 하루 3시간 일하는 거에 내 삶의 일상을 정착할 것인가 하다가 그러지 말고 그냥 내가 이 라이브 자체가 저한테는 소통이고 힐링이거든요. 그러니까 라이브를 하고 있지만 일주일에 한두 번은 차라리 커머스를 하자. 뭐라도 파는데 적어도 내가 자신있게 할 수 있는 제품으로 좀 심사숙고해서 커머스를 하자고 제가 생각을 한 거예요. 이번 오랜만에 제 스타일대로 막 인도를 막 폭발 감정을 폭발하면서 얘기를 했더니 속이 후련한데 우리 들으시는 분은 또 공해가 안 되었는지 소음이 안 되었는지 심히 죄송합니다. 자, 선물 빵빵 날려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이게 저희가 라이브 끝나고 녹화본 들어가면 다 나와요. 누가 무슨 말 했고 선물 뭐 받았는지 일일이 인사드리지 못함을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지만 제 순창에서의 삶의 에너지고, 그래서 저는 더 재밌는 얘기로, 그리고 유튜브 보다가 나는 유튜브가 못되고 폭망했지만 남들의 잘 되는 유튜브 댓글 보고 오늘처럼 또 스토리를 풀어갈 수 있는 또 제 나름의 또 경험은 있는 사람이니까 제 유튜브에서 얻을 건 없더라도 제 라이브에서는 또 신선한 일상의 재미를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 여기에 대자로 누워서 쉴 수도 있지만 제 갈 길을 가기 위해서 오늘 물소리와 함께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저 오늘 스트레스 다 풀어갖고 너무 기분이 좋아요. 아무튼 시끄럽게 해서 죄송해요. 오늘 녹화본 보면 엄청 기 아플 것 같아. 오늘 너무 흥분해서. 아니 왜 구글 회사의 정책을 내가 XX하고 난리야. 진짜 이건 너무 오바지 않아? 나 지금 너무 오지랖이야 오지랖. 구글에서 나의 계정을 삭제하지 않을까 걱정되네 진짜.